안녕하십니까. 교육의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우리 미래교육포럼에서는 2017년 8월 15일부터 교육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직한 교육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애청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평가, 이것을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즉 4과목을 절대평가에 도입할 것이냐 전 과목을 도입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결과는 이달 말에 발표한다, 최종 발표한다, 이렇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중학교 3학년은 이 학생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됩니다. 그러면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요.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면 문과, 이과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교과도 통합사회, 통합과학, 또 이런 교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개정교육과정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이 대학교에 가는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 대해서는 수능 개편안을 마련해서 발표를 해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지금 수능 절대평가 1안이냐 2안이냐 이것 가지고 지금 논란을 하고 있고 고심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기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고등학교 입시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요. 아시다시피 지금 영재학교는 4월에 원서 접수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과학고등학교가 하고 있고 9월에는 전국단위 자사고, 10월과 11월에는 광역단위 자사고하고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가, 그리고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후기인 일반계 고등학교 원서가 접수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원서 접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우리 학부모 학생들은 수능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를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학생들은 많은 갈등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민단체나 또는 선생님들, 교사 집단, 그리고 특히 학부모들 이번 이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많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국회의 교문위 위원들, 이분들이 24명인데 이분들 중에서 22명이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수능 개편안은 유예해야 된다, 잘못하다 너무 졸속 개편안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예시켜라. 그리고 나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러한 개편안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를 9월에 국가교육위가 설립됩니다. 그래서 국가교육위에다가 맡겨도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요. 하나 방법론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학부모 10분 중에서 8분은 수능 개편안, 특히 절대평가 1안 2안 전부를 반대합니다. 그분들이 약 80%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차라리 현재의 수능을 그대로 둔 것이 좋다. 그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간 게 좋겠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면은 정권 바꾸면 됩니다. 경제가 잘못되면은 경제 정책 바꾸면 됩니다. 교육이 잘못되면은 교육 정책 바꾼다고 다시 원위치로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 잘못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행착오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수능 1안 2안 이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안을 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그런 교육 정책이 수능 개편안이 시행되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것을 예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학교 수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학생들의 진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학교 내신 성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지금 내신 성적도 절대평가로 한다 하거든요. 과연 그게 절대평가로 바뀌었을 때의 그 교육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고등학교 유형, 즉 자사고나 특목고 존재할 것인가, 사라질 것인가. 특목고가 사라져서 결국은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일반고를 평준화한다. 이게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라든지 교육부 또는 정교조 성향 교육감들의 교육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가 100대 과제 속에 교육 분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학 입시는 대학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정시가 없어졌다. 수능 일변도로 간다. 자, 수시 일변도로 간다. 그럼 수시 이론화로 이렇게 바꿔지면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을 뽑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수시 일변도로 가고 또 절대평가를 1안 2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데 1안으로 가든 2안으로 가든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런 결과가 지금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점이냐. 1안으로 하게 되면은 현재 상대평가로 남아있는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영역에 학생들이 집중할 것이다. 학교 수업도 그쪽으로 집중할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 학습 부담이 늘어나죠. 그리고 또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신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통합사회통합학, 새로 생긴 교과입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늘어나요. 또 2안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신 성적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수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또 비교과 활동, 이것도 매우 그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보면 수시 그러면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수시를 크게 나누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나눕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학생부 교과전형의 비율은 1대6이에요. 아니 4대6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더 높아요,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정시가 없어지면은 내신 성적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경쟁이 심해질 것이다. 그럼 학습 부담이 뭐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교육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수능 개편안, 이것은 한 번쯤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능 개편안을 이달 말일에 딱 발표해 버린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클 겁니다. 저항도 클 겁니다. 교육계가 시끄러울 겁니다. 교육계가 시끄럽고 부작용이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의 피해가 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3학년 학생들이 학부모한테도 피해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은 조금 중지하고 앞으로 유예시키고, 그리고 1년 동안 연구하고 분석하고 좀 종합해서 하나의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실효성 있고 가장 공평한 어떤 제3안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현재 수능을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의 문제점을 분석해 나가면서 2015 교육과정을 거기다가 조금 가미시키면은 우리 현재 3학년 학생들 2021학년도 수능 시험도 가능할 수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절대평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수 있는가,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수능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절대평가를 했을 때의 교육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